안녕하십니까. 모비딕 영어연구소 영어강사 윤재랑입니다. 최근에 그 중앙대학교 편입문제 한 세트를 가지고서 역대급 문제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영어 강사의 입장에서 편입영어를 바라본다? 뭐 새로운 시각을 편입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들을 수 있어서 좀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수능영어 혹은 반수, N수, 나아가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그 수험생 입장에서도 편입영어를 한번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줬다라는 점에서 제가 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기를 좀 바라요. 근데 오늘은 그냥 영어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요. 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그 편입영어 강사분한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좀 어려웠었던 문제 더 없냐고. 그랬더니 이제 요 한양대학교 편입 문제가 조금 쉽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만큼은 좀 어려웠었다 해서 2020학년도 그 편입 문제들 가운데에서 39번, 41번 세 문제로 이루어진 긴 지문 한 세트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뭐 지난번 그 중앙대학교 문제를 다루는 그 영상에서 편입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다뤘지만, 그때 이제 미처 하지 못했었던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린다면, 편입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드린다면, 지금 당장 영어 실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편입영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단기간에 그 편입영어 실전 문제로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정말 그 편입영어에서 많이 다루고자 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영어를 좀 공부하신다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서 저희 모비딕 영어연구소의 그 고백서 제가 막 되게 강추했었는데, 꼭 그 교재가 아니더라도 수능 영어 지문, 그리고 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 문제들, 그 다음에 공무원 영어, 이런 지문들 중에서 좀 쉽고 좀 내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지문들도 한번 선별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워낙 편입영어 기출문제가 많다 보니까 편입영어 기출문제만 뭐 이 대학 저 대학 다 과거 한 10여 년 되는 거 다 이게 모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이제 기출문제는 이제 또 한계가 있고 하니까, 그죠?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거꾸로 수능, 고등학교 모의고사,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편입영어 문제들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긴 장문 독해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짧은 어법, 어휘, 빈칸, 순서, 삽입 문제들, 아무래도 대학에서 그 편입 대학 공부를 좀 한 분들 가운데서 선별해서 이렇게 대학 뽑으려고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 수준이 아주 나쁘지가 않아요. 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능이나 공무원, 뭐 경찰대, 사관학교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머리를, 영어의 어떤 머리를 좀 트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역대급 문제 얼마나 어렵길래 한양대학교 그 편입영어가 쉽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는데, 그런 인식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어떤 지문이었길래 실제 그 편입영어 현장에서 굉장히 가르치는데도 애를 먹었는지 제가 한번 좀 엿보고 싶네요. 궁금합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39번, 41번 문제 세트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39번부터 41번 문제까지 지금 한번 문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39번은
지금 첫 번째 단락에 중간 아랫부분에 지금 빈칸이 있네요. 그죠? 단순하게 지금 그 동사, 그 다음에 이제 구동사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 다음에 40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함축 의미를 물어봅니다. 특정 구절에. 지금 이 뒷부분 두 번째 단락이었죠. 두 번째 단락에 정중앙에 있는 요 대목. 요것이 따라서 요구된다. 도대체 어떤 게 요구될까요? 앞에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요걸 유출을 해야겠고, 결정적으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however 역접의 연결사가 어떤 답의 단서를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 41번. 41번 같은 경우는 윗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거라고 했으니까 편입영어에서 많이 물어보는 그 추론 유형? 이 유형에 이제 가장 유사한 글의 어떤 주제를 물어보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질문 전체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요 글을 중간중간에 한번 끊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하고 한번 맞춰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삐뚤거리죠?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자, 저는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이 글이요 앞부분에서는 문화상대주의 정도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근데 후반부에 보면은 큐레이터 얘기가 나오고 무슨 예술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문화 얘기에서 예술 쪽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과연 그 두 개의 논의가 어떻게 접점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은 그 유명한 one thing, another thing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들어봤나요? 배우는 거하고 가르치는 것은 별개지. 네가 잘 배울 수는 있어. 너가 서울대 나올 수는 있어. 하지만 네가 선생이 돼가지고 남을 가르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걸? 배우는 것이 하나요.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A is one thing and B is another. 되게 유명한 말이죠. A와 B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랬죠 지금? 배우는 것이 하나요.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것이다.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말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포인트가 A에 가 있나요? B에 가 있나요? 당연히 B에 가 있죠. 가르치는 것은 어렵다. 가르치는 것에는 뭔가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쓰죠. 이거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구문 문장 해석 강의에서는 도저히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돼요. 많은 글을 읽으면서 알아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그냥 다짜고짜 이게 나와서 당황했을 거라고요. 하나의 것이다. 뭐가 하나의 것이다? 뒤에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져. 유니버설하고 렐러티브는 반대말 아니야. 그죠? 보편적인 것, 상대적인 것. 이 양극단을 인정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분석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분석적인 목적을 위해서 보편적인 것, 상대적인 것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 보편적인 거, 상대적인 거 그런 거 있지.
근데 보세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래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보편적이고 상대적인 그 양극단을 갖다가 가치의 문제, 분석과 가치는 다른 거 아니야. 분석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약간 자연과학적인 거고, 가치는 되게 사회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인문학적인 쪽이잖아요. 가치의 문제를 위해서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다시 말하면 이 글 쓴 사람이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느 쪽이에요? 바로 이쪽이죠. 지금 요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치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우리는 갑자기 여기 원시 얘기가 나옵니다. 원시. 도대체 이 원시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도 원시 부족이 있나요? 없나요? 저기 파푸아 뉴기니 뭐 이런 데 가면 원시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원시라고 단어 이렇게 딱 지칭은 하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양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마나 원시적으로 보였겠어요?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이고. 인류학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 아니야? 얘네를 갖다 연구해 보고자 하는 거죠. 야, 우리의 기원이다. 얘네와 우리의 질적인 차이는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발전했는데 쟤네들은 아직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가? 갑자기 여기 원시 얘기를 왜 했나 봅시다. 피카소 이런 사람들이요. 아프리카 미술 이런 데 쪽으로 눈길을 돌려요. 야수파들, 입체파들. 거기에 뭔가 우리 현대 서양인들이 놓치고 있는 어떤 뭔가 본질적인 무언가 있지 않을까?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거? 되게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어떤 진실이 들어있지 않을까? 갑자기 이 프리머티브란 단어를 봤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게 싹싹싹싹싹 지나간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우리는 이해할지 모릅니다. 원시적인 것을 understand A as B 아시죠 여러분? understand A as B. A를 B라고 이해하다. 본질적으로 더 훌륭하다. 더 복잡한 문화들, 다시 말하면 서양 문화들, 그죠? 왜냐하면 원시적인 것은 무엇에 가까우니까? 인간 경험의 본질에 가까우니까. 그죠? 또는 우리들은요, 원시적인 것을 갖다가 열등하다. 이거 뭐야? 열등하다라고 간주할 수도 있다. 복잡한 문화보다. 왜냐하면 이 원시적인 이 문화는 부족해. 뭐가 부족해? 기술적인 진보가. 야, 이거 왜 얘기하는 걸까? 이러한 모순, 뭐에 있어서 어떤 가치적 차원에서 모순은 가리키고 있죠. 바로 프리머티비즘, 원시주의에 대한 현대의 경험을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원시주의 혹은 원시성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해하려고 할 때 우월하다? 어떨 때는 우월하다. 또 어쩔 때는 열등하다. 하나의 사물을,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뭐라고 했나요? 지금 보편적이고 상대적인 요 얘기. 요 얘기가 가치의 문제랑 결합이 되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를 바라볼 때 보편적인 게 있다. 우리 인간에겐 보편적인 게 있다. 아니다. 인간의 문화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이 이제 가치의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가치의 문제가 들어가면 우월하다, 열등하다, 똑같은 대상이 우월하다, 열등하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In contrast, the objective detachment associated with cultural relativism.
바로 이거 지금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여러분 혹시 문화상대주의, 문화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태도로 바람직한 태도로 문화상대주의란 말 들어보지 않았나요? 아니 아프리카 문화를 아프리카 문화인들의 아프리카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왜 서양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봐? 문화는 다를 뿐이야. 보편적인 거 없어. 이렇게 획일적인 거 이렇게 하나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여기 아프리카 문화, 아시아 문화, 그 다음에 여기 서양 문화 이렇게 이러지 않아. 얘하고 얘는 그냥 다를 뿐이야. 다를 뿐이야. 문화는 상대적으로 바라봐야 돼. 여러분 이것과 연관된 태도가 뭡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거죠. Objective detachment. 얘하고요. 죄송합니다. 얘하고요. 약간 유사한 개념이에요. 지금 이 글에 따르면. 근데 이것과 대조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요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지금 무엇을 밀고 있다? 얘를 밀고 있어요. The comparative process. 아니 그래도 있지. 비교는 해야지. 비교는 할 수 있잖아. 얘하고 얘는 비교할 수 있잖아. 얘하고 비교는 해야지. 아무리 상대적인 걸 할지라도 이런 비교 과정은 가리킨다, 지적한다. 바로 가치적 차원, 판단에 있어서의 가치적 차원을 지적한다. 이것은 문화적인 어떤 경계를 갖다가 넘어서는 거죠. 상대적이라고 한다면 얘하고 얘는 디태치먼트,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비교를 하려고 하면 넘어서야죠. 아무리 그래도 비교할 기준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의 문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빈칸에는요, 딱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단어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런데 뒤를 읽어보시면 요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cross cultural. 아, 39번에다 몇 번? 가로지르다. 딜 리밋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의 윤곽, 한계를 잡아주는 거고, 이스태블리시는 확립하는 거고, 고 비욘드는 뭔가를 뛰어넘는 거고. 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극복하는 겁니다. 문화와 문화를 가로지르는. 임핀지어는 침해하는 거죠. 맥락상 어울리지가 않죠. 제일 좋은 거는 출제자의 의도를 짚어내는 거예요. 아, 문화와 문화 사이에 비교할 만한 건덕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글 쓴 사람은. 자, 이 사람은 문화를 비교하고 싶어 해요. Sometimes, 가끔씩 이런 어떤 차원들은 불린다. 뭐라고 불린다? 규범적이다, normative하다라고 불리운다. 그죠? 비교를 하려면 어떤 기준, 규범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스탠다드, 즉 놈즈를 갖다가 함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여기 예술 작품이 나와요. 예술 작품들이 충족해야만 하는. 예를 들면, 야, 아무리 A 가수, B 가수, C 가수 다르다고 하지만 뭐 트로트는 트로트대로 인정해줘야지. 뭐 댄스 가수는 댄스 가수로 인정을 해줘야지. 야 그래도 그래도 라이브는 할 줄 알아야지 가수 아니니? 음정하고 박자는 좀 맞춰야지 가수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거. 트로트, 뭐 댄스, 발라드 다 락 다 이해하겠어. 서로 다른 거 인정하겠는데 모름지기 가수라고 한다면 박자는 맞춰줘야지. 어떻게 박자도 못 맞추는데 그게 가수냐.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In order to be valued as exhibiting high quality. high quality를 갖다가 보여준다라고 가치 평가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만 하는 그런 기준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퀄러티의 기준들, 그죠?
근데 이런 게 과연 있는 걸까? 이 사람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문화를 건너뛰면서 적용되는, 그죠? 이런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걸까? 혹시 내가 너무 지금 위험한 발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문화상대주의를 갖다가, 사실 여러분 문화상대주의라는 게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화들을 비교하다 보면은 우월한 게 있고 열등한 게 있고, 우월한 건 서양, 열등한 건 동양. 예를 들면 발라드는 우월해, 락큰롤은 우월해, 트로트, 뽕짝 이런 건 왠지 유치해. 비교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반성 때문에 생긴 게 뭐였냐면 문화상대주의란 말이야. 야,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다. 발라드는 발라드고 트로트는 트로트야. 클래식은 클래식이고 댄스는 댄스야. 어디 우열이 있어. 그런데 이 글 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화와 문화를 넘나드는 어떤 질의 어떤 기준이라는 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걸 고민을 해야지 이런 영어 지문도 막 이해가 될 텐데. 이런 걸 왜 고민하고 있냐고요? This idea. 이런 생각. 즉, 문화를 넘나드는 차원이 있다. 우리가 이용하는. 뭘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예술적인 경험을. 그죠? 이런 아이디어. 이 사람이 지금 밀고 있는 생각이 this idea예요. 이 사람이 지금 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이 밀고 있는 생각은 요겁니다. 그죠? can be seen, 보일 수 있다. 어디에서 보일 수가 있다? in the process, 과정 속에서. 바로 예술적인 퀄리티의 기준을 실행하는, 현실에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보일 수가 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반론, 아까 대비되는 어떤 관점인 문화상대주의 얘기를 해요.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relativism.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이 필자가 밀고 있는 이 아이디어 있죠? 어떤 아이디어에 동격이 되시죠? 퀄리티가 정의될 수 있고 어플라이 될 수 있다. 문화를 막 가로지르면서 이것이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쉬운 거겠습니까? 받아들이기 되게 껄끄러운 거겠어요. 되게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거지. 왜냐면 이렇게 두 개가 대립되는 거니까. 문화상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런 퀄리티의 기준은 정의되고 경험되는데 바로 문화의 내적인 어떤 그 역동, 역학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노래가 있으면 야, 트로트는 트로트 안에서 해결해야 돼. 내적인 역학. 그다음 다시 말하면 비교를 하면 안 돼. 뭐 예를 들면 클래식하고 이거 안에서 얘를 판단해야 돼. 클래식하고 비교하면 안 돼. 문화상대주의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음악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 왜 서양 음악하고 비교를 해. 서양의 문화로는 아프리카 문화를 따지면 안 돼. 서양 문화의 기준으로 아프리카 문화 판단하지 마. 경험하지 마. 안 돼. 아프리카 문화는 아프리카 사람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누구 얘기겠어요? 문화상대주의 얘기죠. 문화상대주의는 위계가 없습니다. 센트럴라이즈 시키지 않아요. 탈중심화야. 탈중심화. 나는 나, 너는 너. 너 1, 나 1. 어떤 예술적인 어떤 질의 판단에 있어서 탈중심화가 당연히 요구가 되겠죠. 이게 지금 문화상대주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글 쓴 사람은 뭐라고요? 문화상대주의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However, 그러나 자 보세요. 일상의 큐레이터들과 컬렉터들. 여러분 만약에 예술을 직접 이제 전시회를 꾸미거나 아니면 뮤직뱅크. 좋아. 내가 뮤직뱅크 PD라고 한번 해봅시다. 뮤직뱅크 나 PD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팬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고 팬들이 싫어하는 음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50대 50으로 그냥 나눠서 방송해? 안 돼요. 팬들이 좋아하는 1위 음악이 있고 팬들이 약간 싫어하는 99위 음악이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좀 조명도 세게 때려주고 비중도 많이 두고 99위 음악은 좀 약하게 때려줄 수밖에 없어. 난 큐레이터란 말이야. 나는 컬렉터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다라는. 뭐에 대해서? 질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예술작품에. 다른 나라 문화에서 만들어진. 내가 만약에 한국의 큐레이터야. 저기 아프리카 미술, 서양 미술, 일본 미술, 중국 미술 제가 데리고 와서 이제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 미술의 어떤 전시회를 하려고 해요.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일본에서 한 작품, 중국에서 한 작품. 아니지. 지난 100년간 가장 현대 미술에서 가장 영향력이 셌던 작품들이 좀 서양 미술이 좀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서양 미술을 좀 많이 전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기계적으로 1대1, 1대1 이렇게 못합니다, 저. 종종 그 판단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셀렉션, 선별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가. 쇼에서, 컬렉션에서. 근데 보세요. 극단적인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야, 1대1, 1대1, 1대1로 하자고. 이런 상대주의 입장은 seems to ignore, 무시하는 것 같다. 그 지적인 과정, 미학적 판단.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 문화와 문화를 넘나드는 intercultural processes of aesthetic judgment는 누구죠? 누구 얘기죠?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이 글에서 밀고 있는 거죠. radical relativism은 이 글에서 약간 반대하는 쪽이고요. 퀄리티를 판단하는데 이용되는 그 기준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죠. 그죠? 달라져야겠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서로 갈등을 빚겠죠. 그죠? A 전시관, B 전시관, C 전시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컨템퍼러리 월드에서 질의 어떤 판단은 종종 문화와 문화를 넘나드는 문화 간 과정이다 하면서 이 글 쓴 사람은 문화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은 다른 어떤 대안을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 나는 철학과 학생인데 이런 거 공부해도 되나? 나는 수능 수험생인데 이런 거 공부해도 되나? 나는 공무원 영어 준비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굳이 봐도 되나? 이게 영어인데 영어 같지 않아 보이죠? 자, 40번. 이게 3점짜리 문제였네요. 그죠?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그죠? 이 밑줄 친 부분만 아무리 들여보다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 예술적 질의 판단에 탈중심하라는 얘기는 문화상대주의 쪽의 입장이었단 말이야. 문화상대주의. 문화상대주의는 그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을 어디다 맡기는 거야. 그 문화 내 역학, 동학, 그 메커니즘에 맡긴다고 했으니까 이 내용과 가장 가까운 건 4번이 돼야겠죠. 예술적 질을 강조하되 예술적 질을 부각하는데 어떤 문화의 유니크한, 다른 문화 말고 어떤 하나의 문화의 유니크한, 다른 문화하고의 비교 말고 어느 한 문화의 유니크한 예술적인 질, 이걸 강조하는 게 4번이죠. 탈중심하니까 무슨 요런 거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Democratizing Cultural Exchange란 말은 문화 간 교환을 민주화한다는 얘기는 야, 일본 우리가 100개 받아줄 테니까 너희도 100개 좀 받아주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고 지금 맥락상. 그죠? 이것도 반대 개념이죠. Intercultural도. 가치적인 차원에서 가치적인 조건에서 가치적인 용어로 미학적인 어떤 질을 갖다가 이해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대인 거죠. 4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거 1번 볼게요. 결국 같은 문제예요.
큐레이션의 과정은 크로스 컬처럴 프랙티스인 경우가 드물다. 아니죠. 요즘에 이거라고 했잖아요. 일상에선 다 이거 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2번 문화 상대주의자들은 받아들인다. 노머티브. 아니에요. 이거 안 받아들여요. 3번 어떤 문화의 내적인 역할. 이게 바로 아까 문화 상대주의 쪽 입장이었죠.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뭐야, 인터컬처럴 이거 반대잖아요. 4번 문화 상대주의는 정의한다. 프리머티브를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적 과정. 이 사람이 이 필자가 밀고 있는 게 요거라고 얘기했었죠. 예술적 판단에 대한 비교적 과정은 형성된다. 만들어진다. 이거네. 이거. 크로스 컬처럴. 답 몇 번? 5번.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 글은 엄청나게 복잡한데 단순화시키는 거야. 단순화시키는 거. 약간 이분법적으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필자는 밤을 주장한다? 그러면 분명히 밤 얘기를 하면 낮 얘기가 나와줘야 돼. 필자가 만약에 이성을 중시 여긴다? 그러면 감성 얘기가 나와주는데 감성과 대립 속에서 이성 얘기를 해. 이분법적으로 약간 구도를 그렇게 잡아가면서 글을 읽어간다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양대 이거 엄청 어려운데요? 아니 뭐 중앙대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중앙대 거는 선택지가 4개였는데 얘는 또 5개네. 대학마다 또 선택지가 또 다르구나. 야, 한 페이지 가득 채웠네. 야, 이거 10페이지야. 10페이지. 야, 10페이지를 내가 무슨 원서 읽기를 하더라도 한 10페이지 읽고 진이 빠지는데, 야, 이거는 뭐 원서에 한 페이지보다 더 많은, 야, 머리야. 정말 편입영어 준비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이 시험 하나를 위해서 1년, 2년 막 공부하시는 거 아니야. 대단하십니다. 편입영어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또 정말 괴란하고 정말 재미난 문제다 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모비리 영어연구소에서는 역대급 문제라는 카테고리 속에서 좀 재미난 문제, 가치 있는 문제 선별해서 문화 상대주의 아니에요. 선별해서 계속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비록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던 만큼 되게 어렵게 좀 다뤄봤는데요. 20여 분의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신 분 계신다고 한다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른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